안녕하세요. 제가 동방미인 이야기를 몇 번을 동영상을 찍었는데 공유가 할 수가 없었어요. 날 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지고 촬영이 꼭 엉뚱한 데 가고 그랬는데,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동방미인은 원래 평풍차라고 했어요. 그 평풍차라는 말 뜻은 약간 허풍쟁이라는 이런 뜻이래요. 누군가가 이 좋은 차를 너무 맛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믿을 수 있나 막 이러면서 허풍 아니가 막 이러면서 생긴 이름이라 그런데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. 동방민 차를 이제 대만에는 그 차가 대회 시합차가 있어요. 대회를 하는 데서 여기 3등장이거든요. 여기 2024년에 만든 차인데 3g, 3.5g 되는 것 같아 이것이. 근데 이제 시합을 신죽현하고 모리현흥하고 두 군데서 하는데 저는 신죽현 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동방미인은 유래가 뭐 영국 여왕이 마시고 너무 감탄해서 여기 물을 부어서 이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동방미인이라고 이름 붙었다는데 정확한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. 저기 이제 여기저기 기록에 정보에 올라온 이야기들인데, 대부분 제가 차를 마실 때 무슨 대학 교수나 뭐 어떤 전문 용어를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도 안 하고 잘 못해요.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, 동방미인은 너무 그 찻잎 자체가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에 나온 향기가 이 동방미인이 향기를 만들어주는 건데, 너무너무 아름다워. 이 향기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이 차를 사람도 어디 많이 다치고 험난한 세상을 겪고 나와도 굉장히 아름답고 기품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우리 주변에도 정말 저 정도로 다치고 망가지고 했으면 망가질 텐데 너무 그런 아팠던 기억은 없어지고 너무너무 그 사람이 품격 있게 정말 아름다운 요조 숙녀로 살아가는 분이 가끔 만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동방미인을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, 그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리큐에게 물어라 영화가 있어요. 그 책을 배경으로 해서 책 줄거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, 일본의 다성으로 알려진 센리큐 선사의 그 다성의 그 이야기 중에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, 그 영화 배경에 아주 그때는 험난한 그 외정시대 그 누구야,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시절이었어요. 그 사람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, 센리큐가 처음부터 차를 좋아한 게 아니고 뭐 차를 좀 차 도구도 이리 영화에 보면 차 도구도 만들고 막 예쁜 그 차 도구가 많잖아요. 이것저것 그 만들고 했는데 우연찮게 숨어 들어온 조선의 여인을 만났어요. 그 여인을 굉장히 글쎄 세속적으로 허무했는지 정신적으로 허무했는지 그건 영화니까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굉장히 그 차원 다른 사랑을 했어요. 기다리고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조선의 여인이 굉장히 진짜 마지막까지 쫓기고 숨어 살고 이럴 때 그 센리큐가 많이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좋아했던 사람이 여인이었어요.
동방미인을 마시면 그 여인이 떠올라요. 저는 그 영화를 보고 한 5번 보고 5번 다 그렇게 눈물이 났었거든요. 너무 아름다웠어. 그때 이제 그 당시 막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그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센유교를 찾아가요. 좋아하고 어떤 모임에도. 그러니까 그 자기가 왕인데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니까 이 사람을 죽일 작전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진짜 그 사람 목을 베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. 근데 또 거기다 무슨 욕심을 냈냐면 차그릇을 그렇게 욕심냈는데 니큐가 가지고 있는 차그릇이 아주 고고하고 아름다운 차그릇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탐하고 내놓으라고 막 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네가 무릎을 꿇으며 뭐 좀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때 리큐가 하는 말이 나는 아름다운 것 앞에서 막 무릎을 꿇인다. 막 그런 예쁜 거 막 보면 무릎 꿇이고 막 감상하고 그래요. 정말 이 차 생활을 하는 분들은 차그릇 정말 이런 감상하는 것도 뭐 차를 마시는 거 똑같이 귀하게 여겨요. 저도 막 그렇게 귀하게 정말 차 향만큼 귀하게 여긴 차그릇이 저한테 있는지 떠오르지 않네요. 물론 제가 아끼는 차그릇 있긴 있어요. 그때 그 마지막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조선의 여인이 마지막에 자기 손가락을 잘라주거든요. 손가락을 잘라줘요. 그걸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이렇게 차호에 담아놓고 간직해요. 나중에 그 불에 태우는 그런 대목도 있었는데 제가 영화를 일일이 하나의 디테일을 설명을 못하지만 그 영화는 평생 차를 만들고 평생 차를 마셔오고 온 저에게 굉장히 기감이 됐고 차가 어떤 인간의 어떤 영혼적인 정신을 심어주는지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. 참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어요. 근데 그 영화가 그 파일이 구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누가 우리 청년 차에 친구가 그 파일을 구해줬는데 마침 그게 없어진 줄 알았더만 저기 컴퓨터에 저장돼 있어요. 꼭 필요하신 분에게는 제가 그걸 주고 싶은데 저번에 그걸 누가 내보고 달래서 내가 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. 그 영화를 제가 누구에게 줬어요. 제가 한 5번 보고 울었거든요. 혼자서 집에서 스크린으로 봤는데 차 하는 분들은 꼭 그 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싶고 또 리큐에게 물으라 영화도 꼭 권하고 싶어요. 동방미인의 향기는 절개를 지키는 그 조선의 아가씨 여인하고 리큐가 끔찍하게 그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면서도 그 사람 지키고 싶어 했던 목숨을 던지고 지키고 싶었던 그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얼굴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지고 있는 사상이 너무 고귀했어요. 두 분 다. 역사적으로 일본에서도 대단히 센유교는 뭐 차로서 최고의 스승으로 삼고 계시는 분인데 차를 마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무슨 차를 마시고 이런 것보다 물론 좋은 차를 많이 마시는 건 좋죠. 저는 차는 무조건 좋은 걸 마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. 근데 홀로 고요하게 마실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차인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동방미인은 향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표현을 잘 못했어요. 또 여러 사람하고 차를 마시면서 꼭 그 대화가 끊기고 흐트러져 가지고 동영상을 한 번도 못 찍었거든요. 저는 이제 신주캔에 나오는
대회차를 대만에 계시는 보살님이 구해줘서 해마다 이렇게 구하는데, 자연의 신비가 정말 뭐예요. 어떻게 이런 향이 차에서 날 수 있을까 싶어요. 제가 2002년도에 쓰러졌다가 한 3년 차 되는 해에 제가 아무 목적도 없는 여행을 다녔어요. 차를 몰고 2년 동안 차를 운전할 수도 없었는데 몸이 좀 마비가 풀리니까 전국 여행을 혼자 했어요. 그때 그 기억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여행이었는데 전국을 3바퀴 돌았어요. 저 혼자. 무작정 달렸어요. 그냥 목적지도 없어. 그때 막 저 38선 있는 데도 가보고 보길도도 가고 강릉 경포대에도 가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서산 그 옥류봉 밑에 삼선암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못 가봤어요. 그때 가봤던 천리포 만리포 해수욕장 부근에 그 독일인이 만들었던 그 식물원도 제가 못 가봤어요. 근데 그때 여행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냐면, 제가 그때는 CD를 제가 구워서 복사해서 차에 가득 싣고 가는 곳마다 음악을 들으면서 다녔거든요. 그때 보길도 그 마지막 배를 타고 석양이 내리쬐는 그 하얀 포말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 차를 싣고 그때 나는 어떤 음악을 들었어. 정동진 넘어가는 그 고갯길에서 나는 누구의 음악을 들어서 이런 게 저 여행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. 근데 차도 마찬가지. 어떤 차를 마시면서 어떤 차를 마시면서 제가 본 영화 중에 어떤 장면, 어떤 대사가 떠오르고 막 그랬거든요.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동방미인을 마시니까 니크에게 물으라 그 영화가 정말 떠올라서 그 여인이 이 아름다운 향기가 어떤 누구의 모습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니큐가 사랑했던 그 여인, 조선의 여인의 향기였어요. 나라를 빼앗기고 부모님도 하여튼 양같이 귀수였는데 도망을 쳐갖고 어떻게 그 일본 집에 가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인데 마지막까지 그 다성 리큐가 지켜주는 그런 영화였어요. 근데 그 여인이 끝까지 정말 끝까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목숨을 내놨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. 슬프지만 아름다운 여인의 그 절개, 또 리큐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세속적인 사랑 말고 영혼적인 사랑,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영화를 보고 많이 볼 때마다 감동하고 울었는데, 오늘 이 동방민을 마시면서 이 동방민은 어떤 사람의 향기를 닮았을까?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. 우리가 그 조선 왕조 마지막 그 덕혜 옹주도 생각해 봤고, 또 영국 여왕 1세 여왕도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아주 거칠게 희생된 여인들이 있었는데 떠오르는 거는 있었지만은 이 동방미인의 가장 그 적합한 여인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. 바로 니큐에게 물으라 그 조선의 여인이었어요. 그 정도로 이 동방미인 향기 아름다워요. 차를 마실 때 그냥 이 향 좋다, 이 돈이 얼마다 막 이런 거보다 이 차를 마시면서 상상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잎도 참 잔잔한 잎이에요. 동방미인은 진짜 조선의 여인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여인하고 닮았구나,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. 차 보이시나요? 동방민은 청차에 속한데 대만에서 나와요.
근데 아주 어린 잎으로 만든 차가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사진을 보여줬더니 멸치볶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. 차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 표현이 참 다양하고 지금 잘 열지는 못하겠는데 동방민 이거 여기 삼등장도 있고 두등장도 있고 한데 어떤 분이 삼등장이 이런 아름다운 향기인데 두등장은 어떨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가지 말아 했어요. 왜냐면 너무 가격이 높고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. 기회가 있으면 또 마시기는 한데 그렇게 일부러 쫓아가고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요. 제가 사람들이 스님 차를 하면 좀 짤막짤막하게 동영상을 찍으면 좋겠다고 많이 권장을 하는 분도 있고 또 거꾸로 스님이 끝까지 설명을 해줘서 우리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낮에 문득 생각한 게 이 차의 성능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이런 건 이 이론은 차에 대한 이론은 요즘 AI나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. 근데 나오지만 그거 진짜 향을 표현을 설명한다는 거 어려운 이야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도 차를 마시고 느끼고 그래야만이 이 동방미인의 향기를 꼭 알 수 있지. 동방미인이 벌레가 갉아먹어서 향이 난다더라.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향이 그 아주 요소숙녀의 그 기품이 닮았다더라. 이거는 글이에요. 꼭 마셔보시고 느끼보고 그 한 잔의 차로 인생을 자기 인생을 가늠해보고 자기 안에 자기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인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차가 어디서 나고 카테킨이 어떻고 기운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앞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. AI 또 인터넷 검색 들어가면 동방홍을 알고 싶다면 다 설명해줘요. 거기다 또 물어보면 또 설명해줘요. 그건 필요가 없어요. 이제는 자기가 정말 그 향을 AI도 향을 모르잖아요. 못 마시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동방미인 한 잔, 내일은 비 오며 살린개를 한 잔, 또 모레 친구가 오면 동방홍을 한 잔, 이런 재미도 참 좋아요. 그냥 보이차만 마시고 나는 무이암차만 마실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이나 살지 모른데 차 종류를 100가지 있다 칩시다. 하루 한 가지씩 이리 마시고 누군가 왔을 때 이 친구 왔을 때 이 차를 주고 이야기하고 저 손님 왔을 때 이 차를 주고 이렇게 살면 참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. 오늘 동방민 이거 여러 번 촬영해가 실패했는데 오늘 좀 이야기 길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동방민의 신비로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. 이렇게 차도 정말 작은 차거든요. 아까 말했던 두 기간에 시합하는 차가 있는데 저는 신죽현 차가 더 우월하고 맛도 좋고 차의 차품도 훨씬 높아요. 거기 대회가 같은 동방미인이라 해도 모리헨보다는 신죽현은 더 품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제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향이 너무 좋아요. 지금 향이 가만히 있어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동방홍 이야기 그리고 제 동영상을 들으면 좋아요도 눌리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1100명이 저번에 1095명인데 아직도 95명이에요. 인기가 없는 유튜브에 제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